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 날 방송국 나오시기 참 그래도 좀 이렇게 싫으시죠? 몸이 좀 무겁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아주 말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청와대발 인적 쇄신, 친문 윤호중 당선으로 동력 일라입니다. 자, 지난 1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장관 5명 그리고 청와대 일부 수석과 비서관을 교체를 했는데 이번 개각과 청와대 인사에서 눈에 띄는 인사는 역시 비문으로 분류되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이철희 정무수석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김부겸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 민주당의 가장 취약지인 이 TK 지역의 맹주입니다. 네. 이 대구에서 당선된 적도 있고 또 대구시장에 출마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실상 민주당 내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이자 이제 비주류인 이제 비문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결국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국무총리로 이 TK 출신의 김 후보자를 택한 것은 이 4.7 재보선 선거 패배를 두고 이 인적 쇄신을 통해 민심과 소통하겠다. 그리고 국민 통합에 치중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철희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는 정무수석이죠. 이철희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 조국 사태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줬고요. 실제로 정치권의 환멸을 느낀다고 하면서 이 총선 불출마를 이제 택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이제 시사평론가 겸 이제 방송인으로 이제는 활동하면서도 현 정부에 대해 이제 비판적 관점에서 의견을 많이 개진하기도 한 이제 대표적인 비문 인사인데요. 네. 이 전임자인 최재성 전 수석이 이 강성 친문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이철희 정무수석의 발탁은 문 대통령이 이 그간 이 친문 중심의 인사 기조를 통해 인해 장벽에 둘러싸여 있던 거 아니냐라는 이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보입니다. 결국 친문 이해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또 이철희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이제 시사평론을 오래 그렇죠. 하다 보니까 여야 의원들과 이제 두루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또 친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여야 간 대립이 아니라 좀 협치의 정치가 되도록 청와대가 중간에서 좀 조율을 좀 해보겠다 그런 의지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청와대 개각 민심 수습책으로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당정청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년 3월 대선입니다. 그렇죠. 당장 민주당의 대선 일정을 보면 올 6월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경선이 시작되고 한 9월경에는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본격적인 대선 선거전이 이제 펼쳐지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청와대 개각, 그러니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실세 총리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당에서 대통령 경선이 시작돼 버리면은 사실상 국무총리가 자기 역할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당인 민주당과 이 대권 후보가 모든 이슈를 다 끌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최종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라도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총리는 대선 관리에 이제 집중하는 이제 관리자 모드가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자기 정책을 펼칠 기회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철희 정무수석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인적 쇄신이다, 비문 인사다. 비문 인사가 중용됐다, 민심 수습을 위한 승부수다, 이번 인사를 두고 여러 함어평이 나오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실제로 제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결국 이번 인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도가 이 친문이 아닌 비문 내지 비주류 인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라는 거라면 사실 냉정하게 평가해서 시기상으로 너무 늦었다, 사실상 실기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친문이 아닌 비문 인사를 통해서 인적 쇄신에 나섰지만은 시기상으로 늦었다. 이런 이제 의견이신데. 예.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한 바로 같은 날에 민주당에서는 새 원내대표로 친문으로 분류되는 윤호중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청와대 인사 기조와는 좀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친문 중에서도 친문, 그러니까 강성 친문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사실상 청와대가 이 비문 인사를 통해 이 기존 국정 기조에 좀 변화를 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반면에 민주당은 이제 친문 주류에게 재차 신임을 줌으로써 이 기존 정책 기조에 뭐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줄 수 없다, 한마디로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면 됩니다. 예. 청와대와 민주당이 다소 엇박자가 나는 듯한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 단적인 예로 그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청와대의 임기는 1년이고 당은 3년이다. 그러니까 이거 당선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 이게 이번 4.7 재보선 선거 패배에 대한 민주당 주류의 인식을 또 단편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청와대가 아무리 국정 기조에 변화를 줘도 1년 뒤면 대선인데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선이 됐으니까 아직 임기가 3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은 이 대선도 대선이지만 총선까지 길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강성 내지 이제는 핵심 친문 지지층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그대로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체 169표 중 이 과반이 넘는 104표를 얻어 이 비문으로 분류되는 박안주 의원을 거의 압도적 표차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당대표 선거에서는 아마 뭐 오히려 더 그런 게,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선출을 합니다. 하지만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을 하는데 절대 다수의 비율이 바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이 표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대표에 출마한 후보들도 모두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 라면서 쇄신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친문 지지층에 대해서는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 기존 당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식의 이제는 발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4.7 재보선 패배 후 이 곧바로 대선과 이 지방선거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선거 패배의 원인에 대한 이제 진지한 이제는 복귀를 하기보다는 뭐 할 시간도 없고요. 예, 곧바로 선거 국면으로 이제 당이 휩쓸려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지금 상황이라면 당내 최대 세력이 돼버린 이 친문, 강성, 뭐 그리고 핵심 지지층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이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 딜레마가 생기는 거고요. 청와대가 이번 김부겸 총리 후보자나 뭐 이철희 정무수석을 내세운 것도 민주당에 좀 이런 상황에 좀 제동을 걸어달라라는 의도도 있어 보이는데, 이게 딱 눈에 보이는 뭔가 정책이나 뭐 이런 걸로 나와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시기상 실기하지 않았나라고 보여. 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정치는 생물이고 대통령 임기 말이 될수록 아무래도 차기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한 당이 이제 정치의 중심이 돼버리는데, 예. 이게 정치판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뭐 민주당 그 당대표 출마자들 중심으로 친문과 비문은 없다. 뭐 이제 그런 구분은 언론이 만들어낸 그 프레임이다. 뭐 이런 그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기 변호사께서도 이제 계속 친문 비문을 언급하고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이제 제왕적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뭐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은 뭐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측근부터 복심, 거기에 반대파까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세력이 구분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뭐 비문이다 반문이다 뭐 이런 비문이다 반문이다 친문이다 이런 거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그동안 모든 언론이 다 다뤄왔고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이 민주당 후보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친문 마케팅이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제 인연을 그렇죠. 대거 강조하는 전략을 썼고요. 한마디로 그때는 친문이라는 거를 이제는 친문이라 불리는 걸 이제는 훈장처럼 자랑스러워했는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친문과 비문이 없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4.7 재보선 패배 후에 이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성 친문 세력에 대한 이제 비판적 의견이 나오니까 이제 와서 친문이라고 불리는 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친문 아니라고 하기에는 또 친문 강성 지지층 눈치도 보이고, 그리고 뭐 당장 당대표 선거부터 걱정도 되고 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논란은 이전 정권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정치인의 언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는 친육 아닙니까? 친육? 네. 친육, 육각수. 복심이라고 해주십시오. 육의 복심.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불붙는 반대 여론,
한중 문화타운이 왜입니다. 강원, 춘천, 홍천 일대 추진 중인 그 한중 문화타운 조성 사업을 두고 지금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당장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그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와 이거 엄청나게 글을 썼네요. 57만 명의 국민들이 동의를 예.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그 내용입니까? 예, 지금도 계속 이제 그 동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 글 제목이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 주세요입니다. 그러니까 한중 문화타운, 다른 말로는 강원도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인천 중구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인천 차이나타운은 오랜 기간 하교들이 우리나라에 와 정착하면서 그렇죠. 아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기아에서 지금은 우리 국민이 됐고요. 그런데 이 강원도 차이나타운은 우리 자본을 투자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규모가 인천보다 10배인데요. 한마디로 자연 발생적이냐 인위적이냐 그 차이가 일단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최 지사에 대한 탄핵까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그 역사 왜곡 논란으로 폐지가 된 드라마죠. 조선구마사. 이 조선구마사도 그렇고 또 뭐 김치라든지 또 뭐 한복과 같은 그 우리 문화도 중국 문화의 일부라는 이른바 이제 그 동북공정을 두고 반중 정서가 확산된 측면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 한중 문화타운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 컨텐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이 최 지사가 지난 2019년 12월에 중국 공산당 기간지인 이제는 인민일보의 온라인판이 인민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1대1로라고 이름 붙였다. 어허. 중국 문화를 세계에 자랑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래요? 말했는데요. 이 1대1로가 특히 문제인데 1대1로는 이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중국 주도의 이제는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중국 우열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이 있고요. 또 인민일보가 이번 사업의 업무 협약 파트너라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결국 강원도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도가 있는 건 알겠지만 과연 최근 연이어 터지는 이 중국발 동북공정 논란을 생각하면 이 국민 정서를 너무 도외시했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서비스 멘트도 좋지만은 진짜 국민 정서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예. 해야죠. 예.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